비만 대사 질환 때문에 사망률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사망률도 떨어지나요? 네, 떨어집니다. 5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90%는 감소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만 대사수술센터 외과에서 근무하는 안수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에서 비만 대사수술 관련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하게 된 배경은 비만 대사수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인식이 좀 보편화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 올해 들어서 비만 대사수술을 직접 받으시는 환자들이 많이 늘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만뿐만이 아니고 대사수술이라는 뒤에 이름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런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대사와 관련된 그런 질환, 동반 질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알 수 있죠. 점차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내과적인 치료로 개별적으로 접근하던 것들이 체중을 감소시키고 기타 동반된 대사 질환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정립이 된 거죠. 그런 개념에서 처음에 비만 수술로 시작했던 명칭이 비만 대사수술이라는 이름까지 확장이 된 거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당뇨병, 제2형 당뇨병만을 타겟으로 해서 당뇨수술이라는 그런 세부 개념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환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만 대사수술을 받느냐에 따라서 비만 수술이 될 수도 있고요, 대사수술이 될 수도 있고 당뇨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개념이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비만 대사수술의 실체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다르다는 개념보다는 관련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드리죠.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만 대사 수술은 그 비만 대사 질환들의 원인을 제공하는 위장관 계열을 수술하는 외과의 분야입니다. 지방 흡입술이라는 것은 일종의 바디 쉐입을 조금 보기 좋게 만드는 그런 미용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수술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굳이 놓고 뭐가 다른 걸 보는 것보다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BMI라는 표현이 나왔죠. 지금 많이 익숙하지만 이제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우리 몸의 과한 지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많이 있어요. 미국 보건성하고 미국 비만 대사 외과 학회에서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서양 사람 기준 4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수술의 절대적인 적응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사망률과 또 동반되는 질환들 때문에 받는 위험도가 너무 커지거든요. 과체중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25에서 30은 거기에는 그렇게 아주 위험한 그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평가를 해보니까 35에서 40까지는 이건 좀 위험하다. 그래서 35에서 42대 이미 대사질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사질환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여자의 경우에 생리를 안 하고 불임이 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든가 통풍 관절염이 있다든가 이런 등등의 질환들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수술을 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체격이 작잖아요. 그리고 비만도가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서양 사람보다 그 BMI 기준이 5 정도 낮추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래서 35 이상이면 수술에 절대적인 적응증이 됩니다. 수술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30 이상이면서 말씀드린 대사 동반 질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 역시 수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만 대사 수술 급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35 이상이면 수술 가능합니다. 보험 다 되고요. 그다음에 30 이상이면서 대사질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역시 보험 적용이 됩니다. 대사질환 중에 이제 제2형 당뇨라는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드렸습니다. 지금. 근데 당뇨병 관련해서 고도 비만이 있는 환자면서 당뇨가 동반되거나 또는 당뇨병이 있으면서 또 고도 비만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고도 비만 수술, 비만 대사 수술로 당뇨병까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당뇨는 이제 1, 2, 3차 치료, 인슐린 이런 단계를 쭉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조절을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근데 1차 약이 잘 안 듣게 되는 2, 3차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체질량 리스크를 좀 고려해서 수술을 옵션 중에 하나로 환자와 상의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27.5 이상이면서 제2형 당뇨병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선별급여 대상이 됩니다. 첫째는 체중 감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보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가장 흔히 시행되고 있는 수술 두 가지, 로아의 위 우회술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위섬의 절제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서 효과가 10%, 20%, 30%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실제 체중의 10%가 3개월 이내에 이렇게 쭉 감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3개월, 그러니까 6개월 정도죠. 수술 이후에. 그때까지 또 한 20%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1년쯤 됐습니다. 그럴 때는 수술로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체중 감량 정도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30% 정도 빠집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체중을 더 감량하고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거는 이제 계속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생활 습관도 그대로 좋은 쪽으로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그다음에 식이 조절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의료팀과 또는 영양팀과 계속 의논을 하면서 잘 협조만 되면은 그 이상의 체중 감소는 플러스 알파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대사질환들은 어떻게 돼요?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살만 빠지는 비만 수술이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술을 기반으로 해서 체중 감량시키자는 최초의 의도가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된 거죠. 지금 내과적인 면에까지 확장이 되겠죠. 대사질환들, 고혈압,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70에서 80% 정도까지는 고혈압약을 1년 이상 지나면 끊을 수 있다고 이런 연구들이 되어 있고요. 당뇨병, 제2형 당뇨병 어떨까요? 물론 연구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한 80에서 85% 정도는 약을 끊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서도 조금 효과가 달라집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젊은 여성들이 생리 안 하고 이제 불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것 때문에 에스트로겐 호르몬 치료만 계속 받고 있는데 전혀 호전이 없는 이런 환자들, 통풍 같은 거 그냥 없어지죠.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뭐 등등의 이런 병들을 암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만 대사 질환 때문에 사망률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사망률도 떨어지나요? 네, 떨어집니다. 5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90%는 감소해요. 동반된 수십 개의 그런 대사 질환들이 완전히 사라질 확률과 또 개선됐다는 개념까지 합하면 95% 이상은 다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각각 해결하려던 시도가 비만 대사 수술이라는 하나의 포괄적인 치료 방법이 나옴으로 해서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